근데 라면 얘기를 하려니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저는 라면 하나 때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면이라고 하면은 면발을 미리 익히고 기름에 튀겨 말린 것과 함께 스프를 따로 첨부한 식품을 말합니다. 라면의 역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손으로 잡아 늘린 국수라는 뜻을 가진 중국의 남면에서 출발해요. 이 남면이 일본에 들어가 현지화되며 우리가 지금의 라멘이라 부르는 형태의 요리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멘이 개발된 후에 우리나라에 그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라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근데 라면 얘기를 하려니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저는 라면 하나 때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소울푸드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음식이 이 라면이에요. 본격적인 라면 사랑이 시작된 건 군 시절인데요. 어릴 때도 라면을 먹긴 먹었지만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집에서는 많이 먹진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바깥 음식, 전문 용어로 싸제 음식이면은 뭘 먹든 맛있긴 한데 겨울에 야간 근무 끝나고 먹는 그 맛은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필승! 상병호 씨 근무 복귀하였습니다. 사관님 상기랑 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당직 근무를 서시는 사관님 성향에 따라서 그래 너무 시끄럽게 그러지 마라 합니다. 그럼 바로 미리 준비해둔 라면에 물 부어서 세탁실로 향해요. 상배 오늘 근무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라떼는 이건 추위도 아니었어 임마 하면서 함께 근무한 후임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라면이 금세 익고요. 추운 날씨에 먹는 그 라면의 맛은 도파민 공장이에요, 공장.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라면사에 우리에게 익숙한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한 안도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일본령이었던 대만에서 태어난 안도 모모호쿠는 1930년대 초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꽤 좋은 대학의 경제과를 졸업한 후에 안도는 명가게를 차렸는데요. 당시의 일본은 전쟁 후 상황이라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았죠. 1948년 닛산 식품을 설립한 안도는 아내가 덴뿌라를 튀기는 것을 보다가 수분이 날아가고 보존기간도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발견,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1958년 마침내 밀가루면을 기름에 튀겨낸 최초의 인스턴트 라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진맥파이신가요? 아니면 진순파신가요?
저는 20대 때 진짜 맛있는 김밥집에서 알바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점심시간 되면은 거기서 파는 김밥이랑 살짝 매콤한 와사비 마요 크래미 정도가 들어가는 매콤한데 진짜 맛있는 김밥이랑 그리고 작은 컵라면, 진라면 순한 맛이나 진라면 매운맛 중에 하나 골라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 매운 걸 좀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진순을 먹었었는데 그 살짝 매콤한 김밥이랑 진순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주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당시 그 김밥집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진순에는 뭔가 중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 해도 저는 그냥 납득할 것 같다. 그 정도로 맛있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진순파고요. 물론 진매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이 담백한 국물 맛은 정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라면은 제 기준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매력이 있죠. 자,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시 라면의 역사로 돌아와서 앞선 안도의 일화를 보면서 저는 좀 많은 걸 느꼈었는데요. 당시 대학, 그것도 경제과를 졸업하고 큰 자산을 가졌던 인물이 사업을 망한 상황에서 돌아서 결국에 다시 면으로 기업을 일으킨 뚝심과 그리고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우리에게 그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되던 뭔가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낙심한 채로 넘어져 있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초기의 인스턴트 라면인 안도의 라면은 미리 면을 국물에 절여준 형태였는데요. 일본의 다른 기업이었던 묘조식품에서 그 스프를 별도로 분리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마침내 한국인에게 익숙한 형태의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1950년대 후반 보험회사를 운영했던 전중유는 경제가 어려워 먹을 것도 없는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일본에서 접했던 그 묘조식품의 인스턴트 라면을 들여와 마침내 1963년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처음으로 출시합니다. 전중유는 라면의 원조인 안도의 니신식품에서 제조법을 배우려 하지만 실패하고 그 라이벌이었던 묘조식품에 접촉해서 우여곡절 끝에 라면 제조 공장 설비를 사가는 조건으로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처음에 라면은 닭고기 스프의 느끼한 맛으로 인기가 많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여온 라면을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삼양식품은 회사 내에 스프 실험실을 설치하면서 종로로 나가서 공개 시식회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라면을 선보이기까지 합니다. 한국인들은 맵고 짭짤한 걸 좋아하니까 고춧가루를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피드백과 함께 마침내 지금 맛에 비슷한 스프가 만들어집니다. 컵라면도 역시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는데요. 니신 식품을 통해 미국 시장에 라면이 출시되고 미국을 찾은 안도는 미국인들이 이 종이컵에 라면을 넣고 부숴서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그거를 포크로 먹고 컵을 버리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려냅니다. 여러 개발 과정과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들을 거친 끝에 니신 컵누들이라는 상품을 마침내 출시해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삼양식품이 1972년 최초로 시판하였고요. 용기의 기술적인 문제와 단가 등의 문제로 단종이 되지만 1981년 농심에서 사발면을 내놓으며
다시 삼양과 경쟁, 흐르고 흘러서 88 올림픽 시기에 간편식으로 주목을 받고 더욱 발전하면서 현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K라면은 세계를 휩쓸면서 4년 만에 2배를 달성한 수출 금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렵사리 배워온 음식을 현지화시킨 것을 넘어서서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상품이 되었다니 K라면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는 OTT와 한국 영화에서의 한류 면류, 한국 면류 노출,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 등이 유행하면서 수출 국가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농심 라면 공장이 증설되고 삼양과 오뚜기도 수출에 열을 올리는 등 라면은 일시적인 붐이 아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메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컵누들 제품을 우동 맛을 제일 좋아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매운맛을 잘 못 먹어서 이 매콤한 맛은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써져 있는 그대로 매콤한 맛이네요. 저는 혹시 매울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라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